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금 정여진 씨가 안 오셨습니다. 네, 정여진 씨가 참석 이찬입니다. 이찬. 장윤혁 씨 대주고 반대. 네, 장윤혁 씨 장윤혁 씨부터 지원 통지 말씀을 해보시죠. 짧게 1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좋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주변 지인들이 힘들 때나 그럴 때 힘이 되는 게 좋아서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평소에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웨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봉사 모두 포함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말씀하세요. 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꼭 경찰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 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찰관이 멋있어서 경찰이 되고 싶었지만 경찰행정학과에 진학 후 그 꿈은 저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생각하는 것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 편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찰관이란 그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무도 능력이 필수라고 생각하여 여러 가지 무도를 배웠고 그 무도를 통해 단순히 물리력 사용이 아닌 모든 무도는 예시 예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명예로운 101단원이 된다면 강하고 멋있고 예의 있는 101단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하던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같이 다니며 친구들과의 관계를 개선시켜주며 도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힘이 되어줘서 고맙다며 저에게 편지를 주었고 그 편지를 읽으며 이 친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싶었고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해 태권도, 심폐소생술, 경찰서를 방문하는 등 경찰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 중학교 동창처럼 인천 주변에도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진 사람들이 많은 인천의 친구 같은 경찰 박지윤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러 사건, 사고들을 접했습니다. 그중 제가 경찰관이 되고 싶어진 계기가 된 사건은 소주병 사건입니다. 손님 두 분이서 소주병을 사가셨는데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소주병이 끼져 있고 한 분 손님께서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의견이 상반되었습니다. 그래서 CCTV와 저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 CCTV와 저의 진술로 그 사건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다치신 분이 스스로 자해를 한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서 지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먼저 대답하고 싶은 분이 손들어서 대답하시면 돼요.
그녀들이 경찰이 됐어요. 물론 이제 김기태 씨도 101단이긴 한데, 뭐, 100% 101단을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일반 서로, 경찰서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반 경찰서로 간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경찰이 됐어요. 입산서에 발령을 받는데, 그 중에서 근무하고 싶은 부서가 어떤 부서가 있고, 그 이유가,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고 싶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씩 말씀하시면 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력계 형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도를 꾸준히 해왔고 그 무도를 통해 물리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신속하게 범인을 제압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도 능력을 통해 강력계 형사가 되어 적합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성 청소년과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젠더 폭력 같은 문제들도 있지만 저는 학교 폭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학교 폭력 또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또 가해자를 선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 여성 청소년과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찰서 경제팀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경찰행정의 경우 경제팀에서 5년 근무를 해야 하는 의무복무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팀은 경찰관들의 기피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무복무 및 기피부서라는 타이틀이 저에게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경제팀에서 맡고 있는 사기,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죄들은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경찰이 되기 위해 경제팀에 근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여성 청소년과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여성 청소년과에는 가정폭력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어린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심한 트라우마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저는 여성 청소년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안락사 알고 계시죠? 예.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본인 생각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연락사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질병에 걸렸을 때 빈곤 가정층에서는 돈이 부족하여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다른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안락사를 하여 다른 가족한테 피해 주지 않고 자기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것을 생각되기 때문에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락사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안락사를 하는 주체가 보호자 및 의사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인간이 스스로 그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락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또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그것을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생명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안락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보통 안락사는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나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등 자신이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여 가족 등에게 떠밀려서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저는 안락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안락사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체가 있으십니까? 네, 누가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죠? 아프기 전에 사전에 본인이 스스로 동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이달리님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본인이 아니라 의사나 보호자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네. 저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기태님은 아까 아팠을 때 찬성하시면서 예. 부담이 돼서 암이 걸렸을 때 부담이 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본인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암 환자들이 거의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치료비 한 10%밖에 지불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제도도 있고 예. 혹시 그 제도를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 제도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 안락사를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환자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은 언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마지막까지 치료를 받다가 그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 마지막 힘들었을 때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전에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전에는 아까 면접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무리하게 사전에 결정하게 되면 가족들한테 떠밀려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는 안락사를 동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강남 여성 납치 살해 사건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대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뭐 차례대로 한 분씩 말씀 좀 해보세요. 경찰의 대처가 어떠했는지 본인의 생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의 경우 경찰이 충분히 그 사건이 약간 살인이나 그러한 강력범죄로 더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범죄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범죄가 강남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그런 다른 경찰서나 청 간의 연계나 수사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사건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역 납치 살해 사건이 납치되고 살해당하지 않나요? 네. 근데 이달림 씨가 말씀하신 건 더 납치 살해를 받았다는 게 네, 강남에서 납치를 된 후에 다른 지역까지 가서 아마 경기도 지역 쪽으로 간 걸로 이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관계 좀 확인한 겁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초동 조치 이후 다른 청으로 이동하였을 때
내부망을 통해 연락이 안 된 것이 최고의 큰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 신상을 미리 알았다면 살해당하기 전 살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남 범인을 잡는 수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배 차량의 경우 번호판을 더 빨리 다른 경찰서나 또 공조를 통해 더 빨리 신속하게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더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런 점이 저는 아쉬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본인들의 단점 하나씩만 얘기해 보겠어요? 아직 얘기 안 하셨어요? 발언하겠습니다. 앞선 수험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경찰서 간 연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일한 질문이에요. 본인들의 단점 하나씩만 얘기해 보겠어요?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제 성격이 급하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 이유는 성격이 급해 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욱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저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동료나 선배, 부모님들한테 얘기해서 그 단점을 최대한 발설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단점은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장 걱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걱정을 하는 제 자신을 고치기 위해 친구에게 조언을 구해봤는데 친구가 저에게 가만히 걱정하고 있는 것보다 몸으로 먼저 실천하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조언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먼저 몸을 움직여서 일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단점은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입니다. 혹시나 솔직하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상처나 피해를 받을 것 같다 눈치를 조금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리하여 친구들이 자신들을 불편해한다고 생각하여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눈치를 보는 좀 성격이라서 말을 했더니 친구들도 이해를 해주고 다시 관계가 원만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제 단점으로는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준비할 때도 시선 처리가 양옆으로 흐트러진다든지 하는 등으로 인해서 불안해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점이 오히려 경찰에 입직하여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더 관찰력이 있기에 눈치를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인들의 준법 점수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를 한번 자신은 몇 점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분씩 설명을 해보세요. 장미혁 씨부터. 네.
이렇게 할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 준법 점수를 9점으로 주고 싶습니다. 몇 점이? 9점으로 주고 100점 만점에 9점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주고 싶습니다. 평소에 사사롭게 법을 전 어긴 적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급한 경우에 신호를 어기던가 하는 경우가 사사롭게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마이너스 10점을 하여 저는 90점을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100점 만점 중에 100점 만점 중 8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점은 될 수 없고 80점인 이유는 어린 시절에 제가 해온 무단횡단이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이나 쓰레기 투기 등이 있기 때문에 저는 10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8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준법 정비는 100점 만점에 9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찰이라는 꿈을 꾸기 전에 사소한 무단 횡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되고자 마음 먹은 뒤로는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런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남은 10점은 꼭 경찰관이 되어서 채워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주고 싶습니다. 저 또한 경찰이 되기 전에는 조금의 무단횡단이나 쓰레기를 조금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 90점을 주고 경찰이 되고 나서는 꼭 준법 정신을 새겨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경찰청 관련 조직 개편안들을 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어떤 부분이 생각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어떤 생각, 예를 들어 긍정적이다 아니면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걸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수사경찰을 따로 뽑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검수 완박 등으로 인해 수사의 업무량이 경찰관 분들이 많으셔서 힘들어 하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 경찰을 더 따로 뽑아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더 편리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여경과 남경의 체력 강화를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21년 인천 여경 사건으로 인해 여경 무용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체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경찰이든 군이든 소방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경이든 남경이든 체력을 다 같이 강화하여 인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자치경찰대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자치경찰대가 작년에 전면적으로, 2021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는데도 아직은 좀 더 경찰청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자치경찰제의 경우에는 생활안전과 교통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경찰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국민들께서 아직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몸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들이 잘 모르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일까요? 아무래도 홍보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직은 적극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아서 국민들께서 그렇게 느끼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선 수험생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가장 크게 개편되는 건 여경 체력이 더 상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추가로 여경에 대한 체포술도 더 함께 시험 과목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경은 남경에 비해서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더 불리한 점이 있기에 체포술을 더 활용한다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경에만 체포술 시험을 한다. 그 말씀이신데 그럼 남경 남경에 대해서 뭐 하나 추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경만 체포술 시험을 본다는 건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에 걸맞는 남경도 뭘 하나 시험을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걸 더 남경을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뭐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숙제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내용이나 뭐 여쭤보실 내용 없으면 집단 토론 주제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총평해 주시죠. 좀 더 좋습니까? 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류치 양말 요즘 볼때 많이 신고 올 거죠? 네. 그리고 신발도 그렇고 네. 신을 거죠? 네. 머리는 생각하겠습니다. 네, 자를 거죠? 네. 이게 예전처럼 저 때는 아예 스포츠 지금 행정입니다. 지금 이제 주로 경찰이고 저 때는 되게 짧게 걸었어요. 김기태 씨는 100일단 머리 딱 맞는 스타일이고 좀 더 짧아야 되더라고요. 조금 더 짧아서 네, 좀 더 짧고 구두도 여기 튀는 구두 말고 이런 구두 신는 거고 박기준 씨도 구두 신고 가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이거는 모의 면접이 아니라 진짜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오셨어야 돼요. 일단은 네 분 다. 대충? 이런 생각한 것 자체가 물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면접관이라면 제가 여러분이라면 저는 이것도 실전과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장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두발하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표정. 네 분 다 지금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표정이 다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빨리 가고 싶다는 그런 표정밖에 없어요. 전조, 우리가 1, 2조 지금 분들이 3조잖아요. 1, 2조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적은 옆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면접 보는 그 같은 조에 속한 조가 아니라 다른 조예요, 다른 조. 본인들이 지금 면접을 본다면 1조나 2조 분들이 본인들은 다 합격을 해야 돼요. 물론 다 합격할 수도 있고 다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붙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목표는 떨어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다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표정에서 벌써부터 여러분들은 1, 2조보다는 치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벌써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표정 자체도 뭔가 자신감 있는 표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점은 1, 2조보다 정말 잘하는 거는 눈빛 처리, 의상. 제가 인중을 쳐다보는 게 맞아요. 인중을 쳐다보면 제가 다 설명을 드렸지만 제 눈을 쳐다본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제 말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건 정말 다른 전 1, 2조보다는 정말 그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의사전달도 다 부족해요. 대부분 다. 물론 이제 여러 생각을 잊고 준비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이게 내용이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필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면접까지 가면 여러분 다 떨어뜨릴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표정의 자신감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 자체도 자신감이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또 지식도 부족해요. 왜? 그런 지식이 뭐냐면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시험 준비할 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좀 합격선에 올라왔다 했을 때부터 저는 잠자기 30분 전부터 경찰 관련 기사는 다 챙겨왔어요. 그러고 잤어요. 침대에서 핸드폰, 다 스마트폰 쓰잖아요. 저도 스마트폰 쓰면서 경찰 관련된 기사는 꼼꼼히 챙겨보고 자고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강남 살인사건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죠? 납치살인 여쭤봤을 때, 제가 이달리님은 전혀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큰 이슈예요. 이슈. 그리고, 솔직히, 안 좋은 점, 대체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거였는데, 여러분 다 안 좋은 점만 얘기를 해요. 잘한 점은 없어요. 모르겠죠, 솔직히. 잘한 점은. 모르겠죠. 왜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경찰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제가 현직에 지금 있지만 정말 잘했다고 보는 거는 빠른 범위 검거예요, 검거. 이틀 만에 검거한 거 아시죠? 이틀 만에. 근데 수서경찰서 인원이 이틀 만에 검거한 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근데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경찰을 까는 것밖에 말 안 해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했지만 이런 부분은 잘했습니다라고 해주면 라고 하는데 못했어요. 다 못했어요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제 직업에 프라이드가 있는데 기분은 좋지 않아요. 똑같아요. 신입들이 경찰에도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 부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말씀, 대답하시는 부분이, 물론 이제 긴장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긴장은 가장 적당한 긴장이 좋긴 한데, 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사로운 법은 없어요. 본인들이 다 아까 준법정신 얘기할 때 사사로운 무단횡령 사사로운 무단횡령 하다가 죽어도 사람 그 사사로운 법이에요. 그럼 사사로운 법이 법에 경중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죠? 무단횡령하는 도로교통법은 중요하지 않고 형법은 중요해요. 본인도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말 이거 자체가 사사롭다는 것보다는 저는 90점입니다. 그 이유는 무단횡단을 솔직히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저도 준비할 때도 이렇게 했고
경찰 준비하기 전까지는 물론 이제 약간의 오바성이고 약간의 그 아부성이 있을 수 있는 답변이긴 해요. 근데 그런 걸 원하기도 해요. 왜? 저는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경찰 준비하기 전에는 무단횡단을 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인데 사사로운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말 자체가. 그래서 경찰을 준비하기 전에는 무단횡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준비하고부터는 마음가짐을 다시 잡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물론 한 적이 있겠죠. 근데 대답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경찰을 준비하고 나서부터 괜찮은 대로 지금 바뀌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이런 게 인정을 하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본인들은 이달임씨 나중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법을 어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답이 그래요. 지금 다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사소한 무단횡단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사로움 아니에요. 형법은 중요하고 도로교통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아셨죠? 그런 부분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긴장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이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강해서 그런 것 같은데 빨리 말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근데 물론 이제 앞 사람에 따라서 이제 보통 이제 장유혁 씨부터 일부러 시켰어요. 근데 사사롭다고 하니까 다 사소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런 연계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했는데 두 분은 제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제도하고 구조하고 전혀 다르죠? 맞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 그리고 본인은 큰일 납니다. 여기 남기지 않을까 큰일 나요. 요즘에 큰일 나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김기태 씨처럼 전체적으로 강화하자. 이건 괜찮은데 여경을 참고성 시험을 여경한테 더 추구한다는 거는 큰일 납니다. 이건 본인 큰일 나요.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이 면접뿐만 아니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앞 사람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김기태 씨가 먼저 얘기를 하고 본인이 저 늦게 얘기했죠? 네. 그때는 앞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를 듣고 카피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카피를 했는데 너무 본인은 오버를 해버렸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본인 학교 해도 이분들이 떨어지면 본인들이 큰일 나. 본인은. 예를 들어서요. 같이 봤을 경우에. 이런 말 했는데 부져줬다고 올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감안을 해요. 우리 경찰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대답은 제가 지금 한 분 한 분 좀 잘못된 거를 지금 해드렸지만 어찌 보면 다 공통적인 거예요. 말씀을 하실 때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그 대신 의미 전달 잘 하셔야 된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본인들은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맞다. 본인 이제 이거는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을 알려요. 아까 우리 면접관님께서 단점 얘기했는데 급하고 욱하다고 그랬죠. 경찰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욱한 거예요. 본인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정말 지구대 파출소 가더라도 욱하는 성격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 근데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한 팀이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 죽는다는 거는 물론 이제 본인 팀장이라든가 근데 면접관으로서 본인을 내가 팀장이고 김기태 씨를 나랑 같은 동료, 나랑 같은 팀으로 생각하면 안 뽑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설하지 않는다는 말은 욱하는 아까 본인이 어떻게 말했느냐 아마 기억을 못 하는데 발언하지 않기. 그래 본인의 욱하는 성격을 발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이게 많이 되게 안 맞아. 그러니까 본인의 성격을 숨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준비가 덜 됐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긴장한 것도 있지만 이거는 본인 단점을 한번 바꿔봐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모의 면접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격은 이 급한 성격까지는 괜찮은데 욱하는 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편집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본인들의 단점이 이런 게 있는데,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점이 이런 거 있는데,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다는 걸 항상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점이 이런 거예요. 끝. 이게 아니에요. 단점이 이게 있는데, 저는 열심히 해서 바꿨다. 아니면 노력을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거의 다, 그러니까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뭐 90% 이상, 바뀌었다. 바뀌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안 좋은 성격이다 끝, 안 좋은 성격이다 끝, 안 좋은 성격이다 끝, 안 좋은 성격이다 끝, 이거예요.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안 좋은 성격을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많이 좋아졌다, 좋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가야 되지. 발설하지 않으면 끝난다. 본인도 눈치 보는데 시선 처리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장점이다. 관찰하고 있는 눈치 보는 건 장점은 아니에요. 그냥 뭐 이게 안 맞아. 논리가 안 맞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박지훈 씨가 솔직히 단점에 대해서는 극복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언을 좀 잘 하신 것 같고, 눈치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걸로 하고 있다는 여기도 대답을 어느 정도는 잘 하셨어요. 하지만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를 많이 발언을, 발표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항상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바뀌고 있다는 항상 대답을 해줘야 돼요. 아까도 마찬가지 강남 납치 살인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이 이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다, 아쉽다. 미흡보다는 본인들은 판단 못하다는 해석이 아니죠. 그런데 조금 아쉽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내 생각에 잘한 것 같다. 이런 부분 약간 서로의 양날의 검처럼 이쪽을 말했으면 이쪽도 좀 말을 해주고, 이런 부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 고맙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론상으로는 제가 이미 다, 예를 들어 단점을 얘기할 때에도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보자. 그래서 단점을 장점처럼 한번 바꾸려고 노력 중입니다. 물론 전제는 이미 배웠지만, 실제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제가 아쉽고, 저도 약간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경찰관. 저는 이제 경찰 까면 된다 해서 안 된다 했어요. 됐다 했습니다. 안 된다 했죠. 근데 네 분 다 경찰 깠죠. 그럼 당연히 안 좋다 했죠. 네? 근데 이것도 돼요? 머릿속에 강의 들은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적용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유도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냐 이러면은 문제점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그런 부분이 좀 되게 미흡스럽고, 또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안타까워서, 사실 이게 강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알고는 있지만 총론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도 답변이 아는 것과 실제 적용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 현직에 계신 면접관이 같으신 분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후배로 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마음이 되게 뼈아픕니다. 그런 말씀은. 사실 예상됐던 거고,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되게. 그리고 욱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맞거든요. 예. 욱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예. 김기태 씨는 제가 벌써 우리 3주 동안 가까이 뵈니까 알지만, 예.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배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관은 사실 강인한 것도 중요한데 요즘 따뜻한 경찰 이런 걸 좀 내세우고 친근한 경찰을 내세우기 때문에 꼭 영화에서만 나오는 마동석 씨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마동석 씨처럼 했다가는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걸 이미지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방금 김기태 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그냥 봐도 강인해 보여요. 하지만 저는 당연한 걸 얘기하는 거는 식상하잖아요. 그죠? 예. 강인한 면에 이 모습에 내면적으로 따뜻한 면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좋은 거예요. 예. 어떤 건 아시겠어요? 예. 성격 급하다. 하지만 꼼꼼하다.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꼼꼼하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참 낫지. 급하고 욱합니다. 다 급하고 욱해요. 하지만 좋은 성격은 아니야. 예. 그래서
급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꼼꼼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낫지. 예. 그냥 딱 봐도 강인해 보여요. 근데 저 강인하죠? 강인합니다. 그런데요. 강인하다고. 예. 그냥 끝이에요. 예. 강인하지만 뭔가 다른 일을 맡아도 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적인, 동적인 거 말고 정적인 걸 맡겨도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한두 개 정도 준비하시는 것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또 무슨 생각납니까? 그저께 했던 바로 얘기 중에 내가 보이는 캐릭터의 반대를 얘기하랬죠. 네? 내가 보여지는 이미지의 반대를 보여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안 되죠. 예. 내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보여라? 외향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해라? 또 내가 굉장히 김기태 씨처럼 뭘 해도 잘할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도 2단 거를 본인이 유도 2단이잖아요. 대치도 막 130kg 들고 다 알아 안 봐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다 그랬어요 제가. 본인은 뭘 강조해라? 오히려 엄청난 예의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라 했잖아요. 네? 본인은 예의를 안 지킬 것 같은 모습이야 느낌이. 근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쪼라인 듯한 인상 혹은 정말 선배들한테 잘할 수 있다는 걸 왜 보여주라 했잖아요. 장윤혁 씨는 내성적인 거를 내가 알겠어. 그러니까 딱 봐도 누가 보도 내성적인 걸 알아. 그러면 뭘 보여주라 했어요? 외향적인 모습, 외향적인 노력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시니까 어때요? 제가 보는 눈이랑 오늘 내가 그랬죠. 내가 가르친 거랑 다른 외부에서 오신 면접관분들이 보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고 뭐가 같은지를 보라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같아야 되나요? 같습니다. 똑같죠? 예. 점수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저는 정리를 잠깐 해드리고 싶어서. 네. 우리 김철수 서울시 중용관님입니다. 일단 저도 만약에 여기서 뽑으라고 하면 안 뽑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의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우선은 뭐 태도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질문하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전혀 보질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거의 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째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약간 돌리셔도 돼요. 고개를 약간 보셔도 되고 너무 막 이러고 보시지 말고. 제가 제일 놀랐던 거는 정말 질문하는 분을 보시지도 않고 개인적으로는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저 아까 교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슨 질문인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답변이 중구난방이니까 무슨 질문을 했었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적어놓지 않으셔서 몰랐을 거예요. 또 하나는 생각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말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라고 하셨던 게 그거예요. 답변을 생각을 하고 한두 가지라도 정리를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빨리 답변을 하려고 하다 보니 생각의 정리가 안 되고 이미 내 말은 입 밖으로 나와 있고 그거를 수습하려니 수습이 또 안 되고 자신감 없는 거는 뭐 둘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에 나오면 왜 저 질문을 했는지 질문자의 의도가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질문이 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단점을 얘기해보라고 한 거는 저는 장윤혁 씨의 김기태 씨, 박지윤 씨, 이달님 씨 단점이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뭐 단점이 다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한다는 거 그리고 나는 이거를 이런 장점으로 바꾸고 있다는 걸 듣고 싶은 거지. 아니 싸움 잘하겠지. 근데 욱해요. 하겠지.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끝. 눈치를 많이 봅니다. 단점 거기서 그냥 끝이라고. 근데 면접관들이 보는 건 결국에는 현직에 계신 분들은 이 사람들 내가 뽑아서 내 밑에 두고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하고 싶냐? 그럼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설사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런 걸 알고 있다면
보통 팀장들끼리 싸우잖아요. 그죠? 팀장님, 너 가져가라. 진짜 그래요. 서로 막 싸워요. 안 받겠다. 차라리 TO 하나 빼고 우리는 얘네들끼리만 하겠다고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으면 다시 되물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되묻는 게 네? 뭐라고요?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근무하고 싶은 부서가 어디냐? 라고 질문할 때 잘 못 들었었어요. 질문하고 싶은 부서 말씀하신 겁니까? 라고 되물어도 돼요. 그러면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질문이 뭔지를 알고 시작을 하는 거랑 그냥 답변하시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꼭 모르겠으면 질문을 역으로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팁을 하나씩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제가 지금 3주째 강의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거는 고쳐보자, 이런 거 생각해보자,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를 들어서 의사 전달 같은 걸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말을 잘 할 수 있는, 그나마 말을 잘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단어 몇 개만 떠올려서 거기에 살을 붙여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는 이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 한다는 말이죠. 그럼 이거를 실질적으로 저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뭔가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냥 말을 하기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질문 가운데에서 100% 원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좀 팁을 하나씩 드리는 형태로 저분한테 가장 큰 피해다. 내가 쟤랑 일하기 싫은데 그런 부분을 적어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중간에 노멀한 점수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팁을 하나씩 좀 드리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를 단체 면접에서 조금, 물론 대외 면접에서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분들이 지금 제일 걱정돼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른 분들 걱정되시는 분 더 있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 좀 뭐 그런 팁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하나씩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개인 면접 끝나면 네. 전체적으로 네. 이제 강의 아닌 강의 네네. 한 2,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우리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의 뼈대가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뼈대, 갈대가 아니라 나무처럼 우죽하니 딱 서 있는 뼈대가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제가 준비했을 때는 저는 그냥 경찰이었어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본인들 무기들 3가지 갖고 갔다면 뭐가 갖고 갈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본인들 대충 한번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 10초만 줄게요. 3가지를 가져가야 된다. 자, 본인 말해보죠. 괜찮아요. 답은 없어. 그냥 이유 말 안 해도 일단 뭐뭐 가져가면 문제 가야 된다. 음식이랑 음식. 자, 패스. 자, 라이터, 물, 텐트 가져갔어요. 탱크, 본인. 라이터, 칼, 천 갖고 가겠습니다. 어떤? 담요 같은 거. 천. 네. 식량, 물, 책 가져오겠습니다. 그죠. 책 어떤 책? 제가 그냥 좋아하는 다 똑같죠. 다 똑같죠. 저는 어떻게 준비했냐면, 자, 일단 제가 생활할 수 있는 식료품. 솔직히 혼자 있기 때문에 옷은 내가 때를 보고, 그러니까 올 루즈로 입든 빠르서 입든 상관없어요. 혼자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저는 뭐라고 준비했냐면, 경찰 법정, 경찰 제복, 왜 경찰 됐다는 생각하야 돼. 왜? 언제든, 왜?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법전은, 경찰은 항상 법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법은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까먹지 않게. 제복은 내 희망이다. 내가 나가서 빨리 경찰을 해야 되는데, 이 희망. 그러니까 희망을 딴 쪽으로 돌리는 거잖아. 제대로 어때요? 잘한 거 같죠? 잘한 게 아니에요. 정답이 없다고 그랬죠. 이 끼어대요, 저는. 그러면 꼭, 실력품, 라이터, 다 똑같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저야. 그래서, 저는 경찰 법전, 실력품, 경찰 제복을 가져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본인들은 다 블라인드 쳐지고 얘가 이제 빛나는 거야. 왜? 그것처럼 뼈대가 있어요. 뼈대가. 이 뼈대라는 거는 항상 연습을 통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 모든 많은 이 문제 이거 있죠. 문제 풀. 이거에 대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경찰하고 관련됐다고 생각하고 답을 하는 거야. 모든 게 경찰하고 관련됐다. 하다못해 경찰을 뭘로 비유할 거야? 본인 경찰을 뭘로 비유할 거야? 아무거나. 역으로 갈 거야. 본인 경찰을 물건으로 비유한다면 뭘로 비유하고 싶어요? 어렵죠? 딱 있어야 돼. 경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리고 필요한 게 뭔지 항상 생각나는 거 봉사. 요즘 흔히 말하는 봉사. 본인이 생각하면 강인한 거. 그에 관련돼서 하면 되는 거고. 보통 많이 했던 게 정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쁜 걸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수사를 하든 뭘 하든 범죄자를 잡아서 일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주고 예방을 통해서 범죄하고 싶은 그 신민을 눌러줄 수 있는 봐요. 모든 걸 다 경찰하고 비유를 하면 돼요. 걸어가면서도 오늘도 끝나고 걸어가면서도 경찰만 생각하면 돼요. 제가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질문이 실제 갔을 때 어떤 거라도 본인들이 당황하지는 않아요. 왜? 잠시 생각만 하면 되잖아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자 아무나 말씀해보세요 했죠. 근데 다 머무댔죠. 그 시간이면 충분히 내가 봤습니다. 이게 답은 없거든요. 하지만 이게 약간 아구성으로 보이지만 이런 걸 뭐냐면 왜?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대답이 뭔가 독특하고 창의적이고 뭐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구성이어도 그래도 꼭 달리 보이니까 이 사람이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애 모르고 얘는 일단 높은 점수 줄 거야. 나머지는 뭐가 한 5점씩 주지 뭐 3점씩 주지. 이건 잘한 거 같아. 왜? 기억에 남으니까. 이게 임팩트예요. 본인들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다 죽거나 자살거나.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할 때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2주에서 한 3주만 남았죠? 뼈대를 갖추세요. 뼈대를. 저는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본인들이 그러니까는 이게 막히는 거예요. 본인과 마찬가지 다. 왜? 아까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중국어님 말했는데 가나다라 마에서 막혔네? 그럼 생각이 안 나. 가나다라 뭐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걸 다 경찰에 비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 다 대답할 수 있어요. 다 대답. 저는 그게 뼈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인도를 잘 생각해봐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다 똑같죠? 대답은 대부분 다. 저는 달랐죠. 저는 그렇게 준비했어요. 정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면접할 때 같이 면접 준비했던 친구들이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제 자랑이라고 지금 느끼시겠지만 그만큼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경찰하고 관련됐잖아요. 우리도 갖고 세다시피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뭔가 다른 게 나올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그런 걸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지. 뭐 살기 위해서 가는 거고 어떻게든 나와야 되니까 뭐 친구를 데려간다 뭘 한다 다 똑같아요. 근데 본인들 준비하면서 그럼 저 같은 대답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런 것처럼 뼈대를 가져야 돼요. 뼈대를 써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제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시간이 됐으니까 오후에 개별 면접 때 우리 교수 주관님도 그때 좀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도 한 가지만. 네. 면접관님이 얘기하신 거는 잘하는 분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식의 면접 방식이고 이렇게 하면 정말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본인이 그렇게 잘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 다 이분처럼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준비해 두는 거 좋고 저는 좀 기본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기본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나오지 않거든요. 기본도 안 돼 있는데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한다면 아마 다 꼬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하시는 분은 상당히 좋은 방향인데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생각은 늘 하고 계세요. 이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였냐면 내가 경찰이면 어떡할까라는 그 생각에서부터 모든 답변이 출발을 하거든요. 네, 그게 맞는 말이고.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의 의도를 파악 못하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본인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정확하게 얘기하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구난 방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more를 한다면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러면 완벽하겠죠, 그건. 근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우선은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을 먼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연습을 좀 안 돼 있죠. 말하는 연습이 다 안 돼 있긴 한데 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뭔가를 계속 읽는다던가 말을 하는 연습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부터 좀 그런 걸 해볼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 오전에 있는 집단에서 이렇게 한 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